뭐 나사 지하에 가면은 기밀 문서가 이만큼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밝힌 건데 제가 휴스턴에서 쉬는 시간에 같이 왔어요. 미션이 딱 성공하면 막 이렇게 서류를 던지고 막 아주 쓸데없는 짓 하셨군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가격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만한 물이요? 안녕하세요. 우주스타의 최정문입니다. 여러분, 우주 하면은 어떤 기관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100이면 100 다 나사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서 나사에 대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이분만큼 나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인 최초 나사 앰베서더 포윤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황금 스펙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저거. 네, 읽어보자면 뭐 하버드대학 교육학과 석사수료, 미국대 수능시험 SAT 수학 출제자, 하버드 자연학 사정관, 미국 엘카미노 대학 수학과 교수.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점이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 좀 자랑스럽다 하는 커리어가 어떤 거세요? 저는 나사 앰베서더가 가장 좀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저에게 보람되는 건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앰베서더는 나사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 아니면 제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나사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우겨서 했죠. 이제 하는데 절차상으로는 이제 사실 나사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선출할 수 없죠. 일단 제가 많은 분들께 얘기를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서를 받고 이제 에세이는 많이 줄무늬 많죠.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소시적에 어쨌든 이공계 공부도 열심히 했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주율도 한 100자리 정도 외웠었고 수학자로서 아주 쓸데없는 짓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아마 그 앰베서더는 미국 시민이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의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나사 앰버서더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대중들에게 나사의 여러 활동들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분들께 알려드리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강연을 하면 주로 어떤 주제로 네. 많이 하세요? 달, 그리고 화성, 소행성 탐사 이런 것을 많이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미래에 가서 살 수도 있을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The Martian, 더 영화 있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나사가 준비하는 것이고 저는 바로 그 어디에다 그 기지를 지어야 할지 착륙지 선정을 하는데 참여하는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션이 영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나사가 과거에는 이제 화성 드라마 같은 뭐 그런 게 나왔지만 과학적 컨설팅 해준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션은 진짜로 과학적으로 컨설팅을 많이 해줬고 결국 이제 마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자도 키워야 되고 직접.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밝힌 건데 제가 휴스턴에서 착륙 선정하는데 우리 40개 프로포즈 낳고 며칠 동안 토론했거든요. 네네. 그때 쉬는 시간에 마션 영화 같이 봤어요. 진짜요? 네. 저 보면서 다시 영감을 받는 거죠. 네. 저런 데가 그 어딜까? 착륙지 선정하는 과학자들이 진짜 마션 영화 같이 봤다니까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나사가 상당히 그 컨설팅인데 근데 하나 이제 영화적인 그 특성을 위해서 그렇게 바람이 막 사람 날리고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기 그 중력 때문에 솔솔 바람 부는데 그것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과학적으로 맞다고 했을 수 있고 홍보대사로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에도 참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2017년에부터는 지금 우리가 화성에서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다니고 있죠. 그 로버의 착륙지 선정하는데 그 착륙지 선정하는 과학자로서 참여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연구들도 더 참여하고 계시고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시죠. 왜냐면 나사는 기밀이 너무 많고 뭐 나사 지하에 가면은 기밀 문서가 이만큼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술적인 면이나 엔지니어링 면 같은 게 사실 이제 국가의 비밀이겠죠. 하지만 나사의 입장은 과학은 전 세계에 다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모든 탐사의 과학적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참여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100%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이거 여쭤봤다가 괜히 막 우주수다 저희 방송 없어지고 막 교수님 어디 막 이렇게 끌려가시고 막 이런 거 제가 미디어에서 봤던 나사의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커다란 스크린이 있는 상황실에 네. 막 사람들이 막 뭔가를 이렇게 컴퓨터로 막 입력을 그렇죠. 하고 막 서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하다가 맞습니다. 미션이 딱 성공하면 막 이렇게 서류를 던지고 막 그렇죠. 이런 맞아요. 세레머니를 하는 네, 네.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실제로도 그렇게 하나요? 보통 이제 화성하고 지구가 거리가 많기 때문에 빛의 속력으로 통신이 되는데 10분이라고 걸린다고 해봅시다. 근데 착륙하는 과정은 7분 걸리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7분 동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꼬마 아이죠. 아이가 소중한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7분 뒤에 생존한 거예요. 그때는 살았다.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ready to begin. 요즘 나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뭘까요? 화성 탐사, 인간 탐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어디에다 과연 착륙할지 그거를 결정하는데, 네, 저도 그중 한 40개 프로포절이 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제안한 프로포절이고요. 어디로 제안을 저는 해주셨어요? 계열 분화구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양도 식물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네. 자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알아본 거는 수분이 있습니다. 토양이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화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할까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구가 거의 형제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죠. 과거에 화성도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게 큐레스 로버의 그 결론인데, 왜 같이인데 과거에 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왜 우리 지구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번성하는 행성으로 남아있는데 화성은 왜 그렇게 사막처럼 변했을까? 우리가 화성이 어떤 일을 이해한다면 저희는 지구의 어떤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화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구에서 안 그렇죠. 일어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달로 가는 유인 탐사하는 것도 네, 화성에 나중에 인간이 가서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20년 동안 엄청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실력을 검증해서 다시 달로 가는 겁니다. 달에 가서 뭐 하려고 하냐? 이번에 아르테미스 3의 목표는 영구적인 달 기지를 짓고 거기에 거주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전은 끝나지 않는 거죠. 거기서 실력을 배양해서 그 다음에 화성으로 가자. 인류 탐사를. 탐사 로버들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연 화성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위험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퍼시비런스 로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계가 가던 인류가 가던 우리 과학적 탐사 목표는 화성을 이해하고 생명 흔적이 있는데 그런 걸 찾기 위한 건데, 기계와 이제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기계는 일단은 가게 되면 가는 건데 착륙만 안정하고 그 기계가 거치는 표면이 좀 안정하면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사람은 가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말라가지고 물 좀 마셨는데 이게 또 우주에서는 굉장히 물이 귀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잘 아셔요? 국제우주정장에 지금 90분마다 저희 지상을 아마 대한민국 상공을 돌 겁니다. 네네. 90분. 근데 이 물이 한 450km 떨어졌으니까 우주정거장이 서울에서 부산은 좀 머네요. 근데 이 네네. 가격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만한 물이요? 네, 한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질량을 한다면 문제가. 그래서 우주 탐사하면요 다 현지 조달해야 돼요. 깜짝 놀란 게 네. 이게 화성인데 네. 이거 물이 흐르는 흔적처럼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네, 물이 맞습니다. 흐르는 흔적 아닌가요 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 리커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나사가 만든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사진을 계속 한 곳에서 찍었는데 계속 그 줄이 있었다 없었다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뭔가 흐름이 있는 거네요. 생명체. 만약 물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나사의 작전은 뭐냐면 물을 쫓아서 항상 물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면 생명 흔적이 있으니까. 물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연구와 그 이후 연구의 시작점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사의 그 핵심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 바로 생명체 흔적을 찾고 싶다면 바로 나사는 물 있는 곳을 가겠죠. 이런 발견이 있으면 나사 안에서는 막 난리가 나겠네요. 열광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표면에 물이 있었다고 해서 되게 막 대서특보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화성에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 중에 테라포밍이라는 맞습니다.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빨간 화성이었는데 점점 해서 거의 지구처럼 바뀌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실제로 가능한 기술인가요? 결국 이제 메이븐 탐사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븐 탐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화성이 대기권을 상실했는가? 태양이 와서 아마 대기권이 무너지니까 표면에 있는 물들 다 뜯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말하는 건 만약 우리가 인위적인 자기 작동을 만들면은 그 태양열부터 보호하면서 대기가 생기면서 보호할 수 그렇게 있지 되면 않을까? 어떻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화성에는 지금 얼음으로 된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가 작전 뭐냐면 온도가 4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얼음 이산화탄소가 녹는다면 바로 우리가 온난화를 만들 수 있겠죠. 기후가 올라가면서 물도 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생명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역사를 거꾸로 만드는 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1000년 뒤 모르겠어요. 1000년이요? 제가 생각에는 오래 살아야겠네요. 요즘 민간 기술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나사에서 약간 좀 경쟁심을 느낀다거나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나요?
나사는 아니 스페이스X는